회사와 세계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10편 누구를 위한 회계인가? 마지막 편입니다. 제1화 누가 회계 정보의 주인인가? 회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회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회계 주인은요,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변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해온 걸 중심으로 PPT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역사의 랜드마크들, 꼼파니아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이탈리아의 가족회사입니다. 13세기에. 그리고 나서 VOC,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죠. 그리고 이제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됐습니다. 언제요? 1862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철도 산업이 현대적 영속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무역의 꼼파니아, 제가 만든 2-1화에서 따왔다 이런 겁니다. 꼼파니아라는 합자회사가 탄생했는데요. 꼼, 함께고요. 빵입니다. 그래서 컴퍼니의 어원이 된 게 바로 꼼파니아인데요. 즉 빵을 함께 먹는 동료 간의 사업체입니다. 동방무역이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만으로 한정해서 사업장을 모집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 동방무역이 향신료 상인들입니다. 이렇게 배 타고 들어와갖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확인서라는 걸 중심으로 무역을 했죠. 즉 출항 전에 확인서를 작성해서 사업 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확인서의 왼쪽 오른쪽을 썼기 때문에 지금의 복식 부위가 나타난 겁니다. 자세한 건 1-4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조달, 은행과 가족, 친지 등이 이 확인서를 나눠 가졌습니다. 즉 회계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확인서가 BS, 대차대조표로 발전했고요. 요새는 이걸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VOC는 거대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안 최초의 회사입니다. 유한 책임 주주가 탄생하고 기업의 영속성. 주식 거래, 배당 지급이 이때 벌써 일어났습니다. VOC는 주식을 일반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초대 주주가 1143명이나 생겼습니다. VOC 정관에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다. 근데 VOC는 기존의 조합 회사를 확장한 겁니다. 조합원이 있고 일반인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주주죠. 그렇지만 조합원에게만 특권을 줬습니다. 어떤 특권이냐? 경영창의권, 채용 관련 제한권. 따라서 VOC의 회계의 주인은 특별한 특권을 가진 조합원이었죠. VOC는 이런 로고와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VOC는 계속 기업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배당을 주게 됐죠. 배당을 준다는 건 뜻이 뭐예요?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이때 꼭 필요한 계산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주식회사가 꽃을 피우죠. 그런데 남회회사 버블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회사 제도가 없어집니다. 즉 1720년에 버블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해서 자유로운 회사 설립이 불가합니다. 1862년에 회사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죽었던 주식회사가 살아납니다. 이 버블법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비인가회사 그런 기업은 설립할 수 없고 주식 발행도 제한되고 기업 활동도 제한된다. 이 버블법을 없앤 게 회사법입니다. 1862년 회사법은 뭐냐? 법인격을 인정하고요. 유한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사법은 현대적 회사법의 초석이 됐고 또 전 세계 회사법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법의 혜택을 받은 산업이 철도 산업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철도 산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우선 배당 제도라는 걸 통해서 주식회사를 전폭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주식회사가 좋긴 좋죠. 거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버블법도 폐지됐어요. 영국 중산층이 잘 살면서 투자자들이 됐습니다. 천여 개의 철도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철도회사 열풍 또는 레일웨이 매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회계에 혁명적 변화가 오는데요. 과거에는요,
현금 기준이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로 모든 이익을 따졌는데 철도 산업으로 인해 갖고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타났고 수익 빈용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즉 회계학에서 말하는 발생 기준이 탄생했습니다. 수익과 지출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고 자산부채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은 회계학에서 퇴출됐죠. 과거에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회사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20세기 들어와서는 논쟁으로 바뀝니다. 미국 벼락부자 시대에는 당연히 창업자 자본주의죠. 창업자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들어오면서 소유 경영이 분리되고 주주가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관리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20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주주의 권한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 자본주의가 됐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아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다. 왜 주주만 주인이냐? 그래서 이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창업자, 가문 자본주의는 언제 시작되냐? 락펠러, 카네기, 포드 이럴 때 된 겁니다. 즉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고 그리고 주주라는 개념보다는 사적 소유와 기업가 정신이 강조됐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철도왕, 밴더빌트, 카네기, 록펠러, 금융원, JP 모르간 이런 사람들이 바로 19세기 말에 창업자 자본주의의 핵심 인물이죠.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도 하냐? 강도백자, 러버 베론이라고도 합니다. 러버 베론은요 13세기에 나온 말인데요. 라인강 통과할 때 통행세 받는 그런 백작들. 19세기 미국에서도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정치 영향력을 행사해서 독점을 형성하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가들을 러버 베론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냐?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19세기 미국은요. 재무회계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복식북이라는 걸 사용했지만 회계 방식도 통일성이 없고 감가상각도 자기 맘대로 배당금 지급도 잉여금에서 주지 않고 현금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당시는 회계 자료가 엉터리로 됐습니다. 외부의 장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도 외부자한테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GM이라는 회사가 딱 나타나면서 관리자 자본주의가 시작됩니다. 주식회사가 보편화되고요. 수많은 주주들이 분산의 소유하고 직접 경영에 불과합니다. 즉 전문 경영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고용 안전, 성장, 시장 점유율 확대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업부를 만들고 사업부마다 다 매니지먼트 팀을 넣죠. 이렇게 이런 사업부들을 만들었습니다. 1927년 모델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캐딜락은 이렇게 잘 빠졌습니다. 그러니 GM이 이긴 거죠. 그래서 GM은 기업 경영자에게 다 맡겼습니다. 분권적 사업부제를 통해서요. 최고 경영자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관리자 자본주의, 이때가 미국 자본주의의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반독점법으로 수많은 대기업이 탄생하고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개미 투자자들로 북적입니다. 소비는 동질적인 소비로 인해서 거대한 시장이 됩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1970년대 주주자본주의 또는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금융화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주가와 배당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밀턴 프리드먼 같이 유명하신 분이 뭐라 그랬냐?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다. 그래서 각 시대 회계의 주인을 보면 창업자 자본주의는 창업자겠죠. 관리자 자본주의는 전문 경영인이겠죠. 주주 자본주의는 이제 주주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가 더 나타났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주인이다. 다원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노동자, 소비자, 공급망,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다 이해관계자로 봐야 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스 캐피탈리즘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주주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 ESG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경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기업의 주인에게 보내는 회계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다트 공시에 있습니다.
10-2와 다트 공시에서 관심 기업을 찾아봅시다.